QQQ, QLD, TQQQ 투자에서 진짜 승부는 종목을 맞히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승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오늘 나스닥 끝났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이제 기술주는 고점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QQQ는 너무 많이 올랐고 QLD는 위험하고 TQQQ는 미친 투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말들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생각, 다른 사람들의 감정, 다른 사람들의 의도, 외부의 상황과 환경, 과거, 미래, 이것들은 전부 내 손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상하게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하루 종일 인생을 씁니다. 뉴스 하나에 무너지고 댓글 하나에 흔들리고 지수 하루하락에 심장이 내려앉고 남이 수익 냈다는 캡처 하나에 내 전략을 버립니다. 이게 돈을 잃는 진짜 이유입니다. QQQ, QLD, TQQQ가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레버리지가 위험해서만도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내 판단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시장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리는 내 마음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파월의 말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전쟁도, 환율도, 실업률도, 엔비디아 실적도, 애플 뉴스도, 비트코인 급락도 전부 내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긍정적인 태도, 나의 내적 평화, 나의 생산성, 내가 건강하게 먹고 행동하는 것, 내가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지키는 것, 내가 창의적이고 다른 길을 찾는 것, 그리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어떤 원칙으로 사고 어떤 기준으로 버티고 어떤 순간에 현금을 남기고 어떤 순간에 다시 들어갈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은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합니다. 하락장이 올 수 있습니다. 큰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QQQ가 흔들리면 QLD는 더 흔들리고 TQQQ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을 알고 들어온 사람과 흔들림이 오면 매번 처음 본 것처럼 겁먹는 사람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TQQQ를 사도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바꾸고 어떤 사람은 계좌를 망칩니다. 차이는 종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QQQ, QLD, TQQQ를 들고 있다면 매일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시장을 예측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른다고 흥분하지 않는 것, 오늘 떨어진다고 무너지지 않는 것, 남들이 조롱한다고 전략을 버리지 않는 것, 남들이 환호한다고 전 재산을 몰아넣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투자 실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락하면 먼저 봐야 할 것은 뉴스가 아닙니다. 내 원칙입니다. 나는 왜 샀는가? 얼마를 버틸 수 있는가? 현금은 남겨두었는가? 이 돈이 당장 필요한 돈인가? 내가 감당 가능한 비중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상승장에서도 위험합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하락장은 공포가 아니라 훈련장이 됩니다. QQQ는 시장의 큰 흐름을 보여줍니다. QLD는 그 흐름에 더 강하게 올라타는 도구입니다. TQQQ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독이지만 원칙이 있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속도를 바꾸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TQQQ를 들고 있으면서 가장 먼저 키워야 하는 건 차트 보는 눈이 아닙니다. 나를 보는 눈입니다. 내가 지금 탐욕으로 사는지, 공포로 파는지, 남의 말에 흔들리는지, 계획대로 움직이는지, 이걸 보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매번 우리를 시험합니다. 상승장에서는 더 사라고 유혹합니다. 하락장에서는 다 팔라고 협박합니다. 횡보장에서는 지루해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다 통과합니다. 오를 때는 겸손하고 내릴 때는 침착하고 지루할 때는 계속 쌓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못하니까 이걸 해낸 사람의 결과가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소음입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누가 폭락을 말하고 내일 누가 폭등을 말하고 모레 누가 경기 침체를 말해도 여러분의 계좌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댓글에서 누가 비웃어도 그 사람이 여러분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위험하다고 말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결정은 내가 하고 결과도 내가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매수 기준입니다. 그날 기분으로 사지 마십시오. 남이 산다고 따라 사지 마십시오. 급등한다고 뛰어들지 마십시오. 내가 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QQQ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시장의 추세가 살아있는지, 조정이 건강한 눌림인지 아니면 구조가 깨지는 하락인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비중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중이 무너지면 독이 됩니다. TQQQ를 사랑해도 전부를 한 번에 넣으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손가락이 먼저 움직이고 손가락이 움직이면 계좌가 무너집니다. 셋째, 현금입니다. 현금은 겁쟁이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현금은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한 무기입니다. 모든 돈이 이미 들어가 있으면 하락장은 기회가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현금이 남아있으면 같은 하락도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팔 때 여러분은 조용히 가격을 봅니다. 남들이 끝났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다음 매수 구간을 봅니다. 넷째, 시간입니다. QQQ, TQQQ는 하루짜리 감정 게임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등락에 내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한 달 수익률에 내 자존감을 묶지 마십시오. 1년 안에 모든 걸 끝내려는 조급함이 오히려 계좌를 망칩니다. 진짜 돈은 급한 사람에게서 침착한 사람에게 이동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이유는 시장이 어려워서만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오를지 내릴지 맞히려고 합니다. 다음 뉴스가 뭘지 맞히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씁니다. 과거에 더 싸게 못 산 걸 후회합니다. 미래에 폭락할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내 태도와 행동뿐입니다. 오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가족에게 따뜻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원칙을 다시 적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계좌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충동 매수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통제가 쌓여서 큰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부자는 특별한 예언자가 아닙니다. 부자는 자기 행동을 반복해서 관리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조급할 때 기다리고, 남들이 포기할 때 계속하고, 남들이 감정에 휘둘릴 때 원칙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QQQQLD, TQQQ 투자자는 특히 더 단단해야 합니다. 이 종목들은 약한 마음으로 오래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수익이 커질 때도 흔들리고 손실이 커질 때도 흔들립니다. 오르면 더 벌고 싶어서 계획을 잊고 내리면 더 잃을까봐 계획을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급등한 날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나는 하락한 날 공포 매도하지 않는다. 나는 전고점 부근에서 일부 수익을 현금화한다. 나는 조정이 왔을 때만 분할로 들어간다. 나는 현금을 항상 일정 비중 남긴다. 나는 손실 구간에서 감정적으로 던지지 않는다. 나는 레버리지 비중을 내 수면의 질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유지한다. 이런 문장들이 여러분의 방패가 됩니다. 투자는 결국 멘탈 게임입니다. 차트는 모두가 봅니다. 뉴스도 모두가 봅니다. 금리도 모두가 봅니다. 하지만 같은 정보를 보고도 누군가는 겁먹고 팔고 누군가는 기회를 준비합니다. 그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입니다. 내면이 무질서하면 좋은 종목도 나쁜 결과를 만듭니다. 내면이 정리되어 있으면 큰 변동성도 성장의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QQQQLD, TQQQ를 보유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일 오릅니까가 아니라 내 원칙은 살아있습니까? 이번 주 폭락합니까가 아니라 폭락해도 내가 할 행동은 정해져 있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합니까가 아니라 나는 왜 이 길을 선택했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많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맞추려고 하다가 현재를 망칩니다. 하지만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은 현재의 행동을 통제해서 미래의 가능성을 키웁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오늘 주가가 빠져도 내가 계획대로 행동했다면 그날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주가가 올라도 내가 탐욕으로 무리했다면 그날은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계좌 숫자보다 먼저 행동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돈은 마음이 약한 사람을 시험합니다. 특히 레버리지는 더 그렇습니다. QLD, TQQQ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진짜로 이 변동성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상승만 보고 들어온 사람이냐? 아니면 하락까지 계산한 사람이냐? 너는 남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냐? 여기서 답을 못하면 큰 수익이 와도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답을 할 수 있으면 조정장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가 됩니다. 지금 시장이 무섭습니까? 좋습니다. 그 감정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무섭다고 해서 틀린 길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서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공포에 끌려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공포를 바라보는 사람이 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것인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것인가? 여기서 인생이 갈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단순히 수익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자유입니다. 회사 눈치 덜 보는 자유, 가족에게 더 좋은 선택지를 줄 수 있는 자유, 돈 때문에 매번 작아지지 않는 자유,
늦었다고 생각한 인생을 다시 끌고 가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의 운전대를 되찾아야 합니다. QQQ, TQQ는 돈이 일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운전자는 여러분입니다. 운전자가 흔들리면 좋은 차도 사고가 납니다. 운전자가 단단하면 거친 길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인생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생각, 감정, 의도, 말, 믿음과 관점, 외부 상황, 과거, 미래, 이것들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역은 따로 있습니다. 나의 태도, 나의 내적 평화, 나의 생산성, 나의 건강한 행동, 나의 관계, 나의 창의성, 나의 투자 원칙, 나의 현금 관리, 나의 비중 관리, 나의 꾸준함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크게 가져갑니다. 단기간에 크게 먹고 사라지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사람은 조용히 오래 남는 사람입니다. 폭락을 겪고도 남아있고, 상승장을 겪고도 겸손하고, 횡보장을 겪고도 지루함을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 복리의 문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나를 이기십시오. 뉴스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 조급함을 이기십시오. 남들의 말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 불안을 이기십시오. 그 다음에 TQQ가 여러분의 편이 됩니다. 시장은 늘 흔들립니다. 하지만 내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은 늘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내 원칙까지 시끄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은 늘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만 그 기회를 잡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계좌를 보고 한숨 쉬기 전에 내 원칙을 다시 보십시오. 주가를 보고 겁먹기 전에 내 현금과 비중을 다시 보십시오. 남들의 말에 흔들리기 전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다시 잡으십시오. 그게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그게 TQQ를 오래 가져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게 결국 금융자산을 키우고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길입니다. 오늘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미 한 걸음 앞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쌓이면 어느 날 계좌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인생의 선택지가 바뀝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진짜 투자는 시장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훈련이었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